네, 11월 27일 월요일 이번 주 첫 거래일 남은 5장 대비 전략은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아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실 게 지금 지수가 양대 지수 모두 좀 오후 들면서 빠지면서 네. 남은 5장 대비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 지금 딱 고민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우리 매니저님께서 네. 5장 대비 전략 네. 세워주시도록 할게요. 시장은 좀 지지부진한데 어쨌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목 장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영민한 투자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종목들 보면 되게 탄력적으로 잘 너무 잘 올라가거든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종목들 좀 집중하시면서 5장에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잘 잡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에 조금 더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저희가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일단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장 키워드 제가 지난주에 좀 강조해드렸던 단어들이 이번 주 월요일도 그대로 다시 좀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온 디바이스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 네. 오늘도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칩셋 미디어가 또 지금 15% 정도 네, 편입했던 종목이잖아요. 장 초반에 급등이 좀 나왔고 그 외에도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AD 테크놀로지 이런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계속 지금 들썩거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HBM 관련된 종목들이 좀 쉬는 동안에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전혀 다른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부각이 좀 되고 있다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차별화라는 이제 키워드. 오늘도 시장을 보시면 로봇 업종이 두산 로보틱스 말고는 다른 애들은 못 움직여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도 에코프로 머티 빼고는 나머지 종목들이 못 가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을 잡느냐에 따라서 업종을 잘 고르더라도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시장에서 철저하게 좀 소외될 수가 있고 혹은 또 대장주가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완전히 좀 차별화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 종목 제가 정말 오랜만에 언급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언급 자체를 하는 것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마지막 키워드는 신라젠이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우리나라의 이제 표적 항암제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신라젠이라든지 HLB 이런 기업들이 어찌 보면 이제 1세대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이제 임상 3상이 좀 엎어지고 난 이후에 특히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지도 됐다가 뭐 상폐가 된다 만다 뭐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신라젠이 개발하고 있는 표적 항암제 이 팩사백이 병용 투여를 통해서 이제 임상과 관련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장 초반에 주가가 그냥 상한가까지 바로 직행을 했거든요.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오늘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이렇게 이제 호재가 나온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빠르게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 이것도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키워드 차별화하고도 또 연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업종 안에 이제 차별화가 되게 조금 심화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종목 선정을 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오전장을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남은 5장 대비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가 5장 레시피 한 줄평을 통해서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5장 한 줄 레시피는 매매하기 너무 좋은 시장 이렇게 한 줄 레시피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시장의 모든 일정들이나 중요한 이벤트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그쵸. 이번 주에 뭐 중요한 일정들 좀 따져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2030 엑스포 개최지가 도대체 어디가 될 거냐. 부산이냐. 지금 사우디 리야드하고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부산 요 세 지역이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최종적으로 개최지로 선정이 된다면 정말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쾌거가 될 수 있겠죠. 요 화요일 뭐 밤이나 뭐 수요일 새벽 즈음에 결정이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예요. 그 정도로 지금 뭐 주식시장과 관련된 이벤트가 이번 주에도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미국의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 뭐 내용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충분히 시장에 알려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도 크게 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또 하나가 이번 주 이제 금통위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에서 아마 가계부채 문제를 좀 다룰 것 같긴 하거든요. 다만 이 부분도 지금 당장 주식시장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번 주는 이런 재료 공백 속에 수급 장세 혹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올라가는 종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왜 매매하기 좋은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상승하는 종목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섹터 안에서 가장 확실한 종목들 1등주가 될 수 있는 기업 내지는
1등주를 쫓아가는 기업을 잘 공략을 하시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시세가 나요. 왜냐하면 수급이 한쪽으로 다 몰려버리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들 다른 애들은 다 안 되겠고 그냥 에코프로 머티 쪽으로만 이제 수급이 들어가고 로봇 종목들도 다른 종목들 안 움직이니까 그냥 다른 종목 다 제외하고 그냥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만 수급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시장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섹터별로 이제 1등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나 1등주를 빠르게 이제 쫓아가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장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같은 업종 안에서도 1등주들만이 지금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을지 잠시 후 저희가 원샷 스페셜 종목 2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를 해볼 네. 텐데 오늘 장에서 또 강한 종목 중 하나죠. 바로 11월 1일에 편입했던 칩스앤미디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률이 80%를 지금 넘겼거든요. 지금도 지금 16%대 급등세를 네. 보이면서 와, 10,000원 구간에서 들어갔는데 지금 3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뭐 이 종목을 리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온 디바이스라는 키워드 말씀드리면서 결국 이 온 디바이스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이슈는 저전력, 저발열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도 칩셋미디어가 다시 한번 이 NPU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또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있어요. NPU 칩의 장점이 딱 2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GPU보다도 훨씬 더 빠른 이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빠른 성능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전력이 많이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이제 NPU 칩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년에 이 칩셋미디어가 개발한 NPU 칩을 반도체 기업과의 어떤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 매출에도 상당히 큰 보탬이 될 수밖에 없고 온 디바이스 생태계가 형성됐을 때 아주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뭐 칩셋미디어가 단연 대장주처럼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칩셋미디어 후속주로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온 디바이스 관련된 종목 하나를 딱 찍어드렸었잖아요. 그게 오픈엣지, 그렇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지금 10%가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또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박스권 상단 29,300원을 뚫고 50일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종목들 여러분들 HBM 관련주들 한번 쭉 보시면은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쭉 보면 주가가 옆으로 좀 들어눕거나 혹은 21선 눌림목 조정이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가 뻗어나가면서 계속해서 급등 랠리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난주에도 제가 충분히 이번 주에 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종목들 좀 잘 준비해 놓으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 중에 그동안에 또 못 움직이던 애들 중에 오늘 또 코아시아라는 종목까지 같이 동반해서 또 10% 넘게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숨어 있는 종목들까지도 계속 지금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 AI 반도체 칩과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탈탈 털어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잘 아셔야만 지금 시장에서 빠르게 좀 수익 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칩스앤미디어와 후속주로 소개해 주셨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까지 짧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해볼 종목은 혹시 로봇주 보유하신 분들은 네. 이 리뷰 좀 주목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네. 11월 22일에 편입했던 로보티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로봇주 안에서 두산 로보틱스만 잘 가고 다른 로봇주들은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좀 갈 수는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는데 이 종목도 맞아요. 약간 좀 물려 있어요. 한 2, 3% 정도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인데 왜 제가 이걸 리뷰를 해드리냐면 방금 우리 지연 아나운서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로봇주는 오로지 그냥 지금 두산 로보틱스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자체, 뭐 2차 전지 쪽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 가고 있는 상태고 로봇도 지금 두산 로보틱스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흐름이 벌어지냐면 섹터 안에서 뭔가 특별한 이벤트나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특정 종목 쪽으로 수급이 계속 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이번 주까지는 뭐 종목 장세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겠지만 12월 달 되면 이제 또 경제지표 발표 일정이 있어요. 고용지표, 물가지표 발표 또 해야 될 거고 12월 또 FMC 회의에 대한 얘기들 막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런 수급 쏠림이 좀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연말까지 로봇 관련된 우리 기업, 대기업들의 어떤 투자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지분 인수 이런 모멘텀들이 분명히 좀 부각될 수 있고 첨단 로봇법이 이제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실외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된 이슈들이 분명히 부각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종목 장세가 조금 풀리고 한쪽으로 이제 편중된 수급이 조금 풀릴 때는 로봇 종목들 중에서도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은 반드시 또
부각이 한번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두산 로보틱스만 움직이지만 로봇주들 중에서 다음 후속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조용히 좀 선점을 해놓으시면 분명히 시세가 한번 강하게 좀 분출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로보티즈 같은 이런 실외 자율주행 로봇. 어쨌든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종목이 로보티즈고요. 그다음에 협동 로봇 관련해서는 두산 로보틱스 다음으로 지금 뉴로메카가 가장 이제 유력한 또 시장 성장의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조금 선점해 놓는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주가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조바심이 나실 수는 있는데 잘 들고 계시면 이런 수급 쏠림이 딱 풀렸을 때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하기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조금만 차분하게 시세를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워낙에 뭐 1등주, 대장주 쪽으로 수급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분산이 된다면 로보티즈도 충분히 목표가 달성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는 앞으로 주가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우리 영민 매니저께서 픽해온 원시아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약간 칩셋 미디어를 이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네. 한번 기대해 보고 싶은데 아까 전에 저희가 오후장 레시피가 1등주만 간다? 그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대장주 매매하기 너무 좋은 시장이라고. 그렇다면 오늘 대장주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1등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OSAT 종목을 하나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종목도 결국에는 저는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된 가장 좀 직접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61,300원 현재가로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두산 테스나는 후공정 테스트 관련된 기업으로 잘들 알고 계시는데 왜 이게 또 온 디바이스 관련된 또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스템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외주 후공정 OSAT 기업이고요. 웨이퍼 테스트가 이제 주력인데 올해 지금 3분기까지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 테스나도 실적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이제 매출 비중에 웨이퍼 테스트가 이제 거의 한 90%를 넘어갈 정도로 이쪽 이제 매출 비중이 좀 높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제품군이 되게 다양화되면서 시스템 반도체 전문 OSAT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력 이제 품목이 이제 SoC, 시스템 온 칩, 그다음에 CIS 요거는 이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이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MCU 칩, 오늘 제가 이제 MCU 칩과 관련된 종목도 하나 소개를 또 해드릴 건데 요런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이제 테스트하는 기업이 바로 이제 두산 테스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이제 두산 이름이 이제 붙어 있는 것처럼 주식회사 이제 두산이 테스나 이제 지분을 인수하면서 최대주가 됐고요. 상반기 내내 반도체도 좀 부진했고 IT 이제 가전제품 판매량도 이제 부진했고 특히 스마트폰 어찌 보면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이제 갤럭시 S 시리즈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이제 CIS를 직접적으로 이제 테스트하는 이제 공정이었는데 사실 요 물량이 이제 조금 둔화되면서 실적에도 이제 좀 타격을 좀 받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된 이제 트렌드 속에서 왜 두산 테스나가 이제 주목을 좀 받기 시작하냐면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에 2억 화소가 넘는 이제 카메라 화소가 이제 탑재가 좀 됐거든요. 이 카메라 화소가 계속해서 고사양화되면서 이 두산 테스나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모바일 AP가 이제 강조가 좀 될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엑시노스라고 하는 AP가 있고요. 그 다음에 퀄컴이라고 하는 회사, 미국 반도체 회사죠. 이 퀄컴이 이제 스냅드래곤 시리즈를 이제 개발을 하는 이제 모바일 AP 전문 회사인데 향후에 온 디바이스 말 그대로 이 생성형 AI를 스마트폰에 직접 탑재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모바일 AP의 기능이 평소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전력과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이 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트렌드가 좀 확장되기 시작하면 두산 테스나의 테스트 물량들이 이제 더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의 운영 체제가 사실상 저전력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스마트폰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기능들을 지금 탑재하게 될 거기 때문에 자체적인 이제 AI가 구동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배터리의 이제 수명이라든지 배터리의 이제 가동 범위 그리고 한번 충전했을 때 몇 시간 동안 쓸 수 있는지 이게 또 상당히 좀 중요한 제품의 이제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테스트와 관련된 물량들이 아주 빠르게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기대감이 이제 두산 테스나의 주가에도 서서히 이제 반영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외주 후공정 기업들 중에 두산 테스나하고 같이 좀 대응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하나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에요. 근데 하나마이크론은 지금 어찌 보면 시스템 반도체 쪽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은 주가가 오히려 지금 약간 21선 눌림목 조정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두산 테스나는 고점을 좀 뚫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매출 비중이 이제 큰 기업과 아닌 기업의 이제 차이가 지금 온 디바이스 트렌드 속에서 극명하게 좀 갈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주에 이미 한번 거래가 크게 한번 붙으면서 200만 주가 넘는 거래가 한번 붙으면서 고점에 매물 소화가 한번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눌림목 한 일주일 정도 만들고 다시 한번 오늘 고점을 좀 뚫어내는 시도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가를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7만 원 정도 보시고 손절 가격은 5만 5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온디바이스 관련 종목으로 두산 테스나를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잘 눈여겨보시고요. 두 번째 원샷 스페셜 네.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어보브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역시나 또 현재가 9,250원 현재가로 바로 또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AI 반도체, 그 다음에 시스템 온 칩, 그리고 온 디바이스 이런 이제 트렌드가 자리를 잡게 되면 결국에는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의 역할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반도체 설계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미국에는 ARM, 우리나라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런 시스템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주목을 분명히 좀 해야 되거든요. 안타깝게 우리나라에 뭐 GPU를 엔비디아만큼 경쟁력 있게 만드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MCU 칩 같은 이런 칩은 자체적인 이제 설계 능력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기업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어보브 반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MCU 칩 그다음에 이제 400여 개가 넘는 이제 다양한 전자제품에 적용하는 MCU를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 시스템 온 칩 그리고 최근에 또 각광받고 있는 게 자율주행도 결국에는 이런 이제 시스템 온 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야 ADAS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완전 자율주행까지 이제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포트폴리오가 지금 이제 전장용과 가전 제품, IT 제품 이쪽으로 이제 나눠본다라고 하면 전장용 쪽에서는 차량용 반도체용 이제 MCU 칩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이제 어보브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전 쪽에서는 가전에 들어가는 이제 MCU 칩이 많이 이제 생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고객사가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제 LG전자라든지 위닉스, 중국의 샤오미, 레노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요 고객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범용 지금 MCU 칩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간단히 좀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지금 GPU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제 범용 칩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이제 그냥 제너럴리스트에 이제 비교를 좀 해드렸고 이제 앞으로는 온 디바이스 이제 시스템이 계속 이제 좀 각광을 받게 되면 거의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칩들을 시스템 온 칩의 형식으로 이제 제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걸 이제 스페셜리스트로 이제 대응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 생산되는 이제 반도체 칩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구동을 시키는데 말 그대로 이제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MCU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MCU 칩을 국내에서 그래도 가장 제조를 많이 하는 회사가 어보브 반도체이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생태계가 또 구축이 될 때 상당히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 근데 주가는 보시면은 특히 하반기 되면서 어보브 반도체 주가가 완전히 좀 무너졌거든요. 실적이 좀 잘 나오다가 IT 세트 제품들의 이제 판매량이 저조해지고 MCU 출하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3분기 때 적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적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미끄러졌는데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건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됐고 온 디바이스와 관련된 이제 테마가 만약에 좀 부각이 좀 되면 어보브 반도체는 미래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오히려 이제 주가가 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1,000원 정도. 요게 딱 7월 달에 주가가 이제 무너지기 직전의 가격이거든요. 11,000원 정도 요 정도를 일단 목표가로 한번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8,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종목 다 반도체네요. 두 번째는 오늘 어보브 반도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방송에서 다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네. 오늘 월요일이니까 또 무료 방송이 당연히 네. 준비되어 있으시겠죠? 오늘 장 끝나자마자 제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다시 한번 온 디바이스 제가 관련된 종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쫙 해드릴 테니까 분명히 아직도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종목들 제가 싹 선별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장 끝나자마자 오후 4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디바이스 관련돼서 자세한 이야기는 오후 4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오후장 대비 전략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